새며느리 왔으니까 넌 꺼져! 결혼 6주년 기념일날 남편이 젊은 여자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우리 진짜 며느리 왔네. 그리고 제 앞에 이혼 서류가 던져졌습니다. 짐을 싸는 사이 시어머니가 제 카드를 훔쳐갔어요. 새며느리 명품 사준다며 백화점으로 향했죠. 저는 바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절도 신고합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단말기에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명품백을 움켜쥔 두 사람 앞으로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어요.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서영은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였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오늘은 결혼 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서영은 45살이었어요. 29에 혼자 힘으로 장류회사를 세웠고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회사를 키워냈습니다. 39에 늦깎이 결혼을 했죠. 시댁에서는 결혼하자마자 회사 명의를 남편과 공동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서영은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에 순순히 따랐어요. 어차피 경영은 자신이 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7시. 남편 준호가 퇴근할 시간이었죠. 서영은 앞치마를 풀어 의자에 걸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입술에 연한 립스틱을 발랐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구두 소리만 들려야 하는데 낯선 하이힐 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달콤한 향수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왔죠. 서영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 서 있는 광경을 보는 순간 서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남편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서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짧은 치마에 높은 구두를 신고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거만하게 서 있었죠. 서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자 뒤에서 시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2살의 시어머니 복수는 그 젊은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손님을 맞이하듯 환한 얼굴이었죠. 서영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우리 진짜 며느리 왔네. 그 한마디에 서영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진짜 며느리라니. 그럼 자신은 뭐란 말입니까? 젊은 여자가 능글맞게 웃으며 서영을 훑어보았습니다. 시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천천히 내려갔죠. 마치 하찮은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서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서영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6년을 함께 산 아내가 눈앞에 서 있는데 마치 가구를 보는 것처럼 무덤덤했죠. 서영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써 침착하게 물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가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러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던지듯 놓았죠.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서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글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서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시 하나 못 받은 년이 뭘 가져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서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6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어요.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서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성녀 주제에 우리 집안대를 끊어놓고 그 입으로 밥은 처먹었어? 내년 뱃속이 썩어서 애가 안 들어선 거야. 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혼자 끙끙대던 가게를 우리 아들이 키워준 거잖아. 이 집에서 숟가락 하나도 내 건 없어. 서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분노가 온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20년 전부터 새벽마다 일어나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25부터 노트에 한자 한자 적어가며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었어요. 29에 빌린 돈으로 작은 공장을 차렸고 피땀 흘려 10년을 일했습니다. 밤을 새워 납품하고 거래처를 뛰어다니고 손이 갈라지도록 직접 장을 담갔죠. 그렇게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키워줬다고요. 서영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 대신 차가운 빛이 번쩍였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당장 꺼져.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여자는 손톱을 다듬으며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던 손이 어느새 멈춰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서영은 이혼 서류를 찬찬히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만든 회사, 내 손으로 반드시 되찾는다. 식탁 위에서는 아직도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정성껏 차린 결혼기념일 상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따뜻한 김은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고닫고 어깨는 꼿꼿했어요. 눈물은 끝내 흘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6년의 결혼 생활이 이 작은 도장 하나로 끝나버리는구나.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죠. 준호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서영은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짐을 쌀 시간이었죠. 서영은 자신의 옷가지들을 하나씩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손이 느릿느릿 움직였어요. 29부터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도 회사 근처라 이 집을 샀고 결혼하면서 남편 이름을 공동명의로 올렸죠. 이제는 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서영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그리 꿈을 대. 빨리 싸서 꺼져. 서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짐을 계속 쌌어요. 시어머니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서영의 핸드백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영은 옷장 안쪽을 정리하느라 그 모습을 보지 못했죠.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주름진 손이 재빠르게 핸드백을 열었어요. 지갑을 꺼내 안을 뒤졌습니다. 금색 신용카드가 눈에 들어왔죠. 시어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카드를 빼내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갔어요. 서영은 뒤늦게 돌아보았지만 이미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복순과 민정은 백화점 명품관에 서 있었어요. 번쩍이는 조명 아래 가죽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능숙하게 이것저것 집어들며 살펴보았죠. 복순이 직원에게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가장 비싼 것으로 다 꺼내와. 직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가방들을 가져왔습니다. 민정은 거울 앞에서 가방을 이리저리 매보았어요. 복순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다 골라. 성녀가 우리 집에서 번 돈이야. 한도 걱정 마. 민정이 새침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가방 3개와 지갑 2개를 골랐습니다. 직원이 계산대로 안내했어요. 복수는 의기양양하게 서영의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기계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단말기에서 삐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직원이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 카드는 도난 분실 신고가 된 카드입니다. 복순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직원이 보안팀에 연락하는 사이 민정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도난 신고된 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셨습니다. 경찰에 인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순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날강도 같은 소리야? 이건 우리 며느리 카드야.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복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조용히 해요. 하지만 복순은 막무가내였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도둑이야? 우리 집 며느리 카드를 우리가 쓰는데 도둑이라고? 소란이 커지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명품 가방을 움켜쥔 채로 끌려가는 모습이 쇼핑객들의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펄펄 뛰고 있었어요. 책상을 탁탁 치며 경찰관에게 따졌습니다. 우리 며느리 카드라니까. 당장 풀어줘. 경찰관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카드 명의자 윤서영 씨와 최준호 씨는 어제부로 이혼하셨네요. 복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미 이혼하셨으니 남이십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며 악을 썼어요. 남이라고? 우리 집에서 빌부터 살았으면서 남이야? 내가 그년을 가만 안 둬.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시각 서영은 자신의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구한 작은 방이었어요.
짐도 다 풀지 못한 채 캐리어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으로 카드사 앱을 확인했죠. 결제 시도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890만 원. 서영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침에 지갑을 열었을 때 카드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왔던 게 떠올랐습니다. 서영은 곧바로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카드 도난 신고하신 윤서영 씨 맞으시죠? 사용하려던 분들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서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집도 심지어 자존심마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다시 타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서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되찾을 차례였죠. 서영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5살부터 적어온 레시피 노트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20년의 세월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서영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 내가 만든 레시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좁은 원룸에서 밤잠을 설쳤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를 되찾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서영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현우. 6년간 서영식품의 세무를 담당해온 세무사였죠. 과묵하지만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영이 결혼하기 전부터 회사 일을 함께 해왔어요. 서영은 휴대폰을 들어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영은 현우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회계 관련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영을 맞았습니다. 47살의 그는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입을 열려는데 목이 막혔어요. 며칠간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거든요. 현우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영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세무사님, 회사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사실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힌 장부였어요. 중간중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서영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우가 손가락으로 빨간 표시들을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이 부분들이 다 이상합니다. 사장님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인데 정상적인 지출이 아니에요.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령 회사를 세워서 원재료 납품 단가를 부풀린 흔적도 있습니다. 그 차액이 어딘가로 빠져나갔어요. 서영은 서류를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밤잠을 줄여가며 회사를 키우는 동안 남편은 뒤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얼마나 됩니까? 현우가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3억 원이 넘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삼켰어요.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25살부터 적어온 레시피 노트였죠.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20년간 기록한 레시피랑 초창기 거래처 계약서 원본들. 현우가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펴보았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회사의 핵심 자산이 누구 것인지 증명할 수 있어요. 서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현우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서영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제가 만든 회사예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결연한 빛이 떠올랐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같이 증거를 모아봅시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디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죠. 현우가 문득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네모난 도시락통이었어요. 서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도시락을 서영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싸왔습니다. 제대로 드셔야 싸울 힘이 나요. 서영은 멍하니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밥과 반찬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결혼 생활 6년 동안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밥은 먹었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늘 챙겨주는 쪽이었지, 챙김을 받는 쪽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애써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여기선 아무도 안 봐요. 그 한마디에 서영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며칠간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서영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죠. 한참 후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하실 것 없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이 일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서영은 도시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녹았어요. 이상하게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빛이 켜지는 기분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함께 싸워줄 사람이 생겼죠. 서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무사님,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영과 현우는 매일 만나 자료를 정리했어요. 현우의 사무실은 어느새 작전본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벽에는 회사 조직도와 자금 흐름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그날도 두 사람은 늦은 저녁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정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프린터에서 서류를 뽑아왔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었어요. 서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민정, 34살,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서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에는 민정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새침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인쇄되어 있었죠. 현우가 다음 장을 넘기라고 손짓했습니다. 서영이 장을 넘기자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뭡니까? 화면에는 법원 판결문 사본이 있었습니다. 사기죄, 징역 1년 6개월, 2019년.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결혼 사기 전과 이범입니다. 재산가 남성들을 타깃으로 접근해서 가짜 임신, 위자료 사기를 벌여왔어요. 서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현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사업가였습니다. 민정이 임신했다고 속여서 결혼까지 갔는데 나중에 가짜 임신이었던 게 밝혀졌어요.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서영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유산했다고 거짓말하고 합의금을 받아냈죠. 현우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서영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화면에는 인터넷 카페 페이지가 떠 있었어요. 카페 이름은 김민정 피해자 모임이었습니다. 서영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피해자 모임까지 있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원 수가 23명입니다. 전부 민정에게 당한 사람들이에요. 남성 피해자도 있고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서영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게시글들을 읽었습니다. 피해 사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서영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정에게 당한 사람들의 고통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이 여자, 타깃을 정하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접근해요. 완벽하게 연기하죠. 서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여자한테 우리 남편이 넘어간 거군요. 말하고 나서 피식 웃었어요. 우리 남편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이었으니까요. 현우가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준호 씨는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민정이 노리는 건 회사예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민정은 처음부터 준호를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서영식품을 노렸던 거였죠. 회사의 가치를 알아보고 준호에게 접근한 거예요. 어리석은 남자를 꼬드겨 회사를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서영은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경멸이 뒤섞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이상하게도 연민 비슷한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준호에 대한 연민이었죠. 6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저런 사기꾼에게 노란하고 있다니. 물론 그렇다고 용서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정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있습니다. 서영이 눈을 들었어요. 현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민정이 시어머니를 꼬드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움직임이요? 현우가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집 등기부등본을 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부동산 중개소에도 연락했다더군요. 서영은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팔려는 걸까요? 아니면 담보로 잡으려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민정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서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정이가 시어머니 재산까지 노리는 거군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남자를 통해 가족 재산까지 손을 뻗치는 거죠.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구박했던 시어머니가 사기꾼에게 당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와줄 의무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일단 우리 일에 집중하죠. 현우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류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서영은 어느새 눈이 감겨오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이었죠. 고개가 점점 숙여지더니 결국 책상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영이 잠든 것을 보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현우는 소파에 걸려있던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서영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죠. 서영이 잠결에 몸을 움찔했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우는 잠시 서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에도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영이 눈을 떴습니다. 어깨에 걸쳐진 담요가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현우가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담요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세무사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감기 드실까 봐요. 서영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오랜만에 받아보는 따뜻함이었죠.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무사님, 이제 남도 아닌데 사모님은 너무 어색해요. 그냥 서영 씨라고 불러주세요. 현우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가 약간 붉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서영 씨. 서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세무사님도 편하게 부르세요. 현우 씨라고. 현우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부드러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현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2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어요. 민정의 정체를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적의 약점을 찾아낸 셈이었죠. 서영은 주먹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싸움의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였어요. 서영은 현우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내일 봅시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서영은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민정이 무슨 짓을 하든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며칠 후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서영식품 경리 이수진입니다. 사장님, 아니 전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수진은 회사 창립 초기부터 함께했던 직원이었어요.
서영이 결혼하고 나서는 준호 밑에서 일하게 되었죠.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사장님 나가신 후로 회사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다음 날 저녁 서영과 현우는 시내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32살의 여직원이었어요. 평소에는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수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서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최 사장님이 하시는 일들을. 서영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사장님이 밤새워 만든 회사를 저렇게 망가뜨리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제가 몰래 모아둔 거예요. 서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현우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비자금 장부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 사장님이 따로 관리하던 장부예요. 회사 공식 장부에는 안 나오는 돈들이 다 거기 적혀 있어요. 서영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현우가 예전에 빨간 펜으로 표시했던 금액들과 일치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현우가 USB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녹취록이에요. 최 사장님이 저한테 지시하는 것들을 몰래 녹음해뒀어요. 서영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현우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자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돈 내 개인 계좌로 돌려. 장부에는 원자재 구매비로 올리고. 수진의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이건 좀.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알 바 아니잖아. 서영은 숨을 멈추고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신이 밤잠을 줄여가며 회사를 키우는 동안 저 뒤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녹취록은 여러 개였습니다. 들을수록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현우가 다른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유령회사 설립 서류도 있네요. 원재료 납품 단가를 부풀려서 차액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삼풍무역이라는 회사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페이퍼 컴퍼니인데 거기를 통해서 돈을 돌렸어요. 서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 씨,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이 저 처음 뽑아주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었는데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야근할 때 김밥도 사다 주시고 그런 사장님을 저렇게 내쫓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서영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으면 공범이잖아요. 양심에 찔려서 못 살겠더라고요. 서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선 후 서영과 현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펼쳐 놓았어요. 비자금 장부, 녹취록, 유령회사 서류, 그리고 서영이 20년간 기록해온 레시피 노트와 초창기 거래처 계약서 원본들. 현우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도 해야겠어요. 그리고 식약처에도 신고할 게 있어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약처요? 서영이 서류 더미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요. 국산 콩으로 만든다고 광고해 놓고 실제로는 수입 콩을 섞어 썼어요. 제가 있을 때는 절대 그런 짓 안 했는데.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까지 했군요. 서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인데 그걸 저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느덧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현우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저녁을 못 먹었네요. 서영도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우가 찬장을 뒤지더니 컵라면 2개를 꺼냈어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없네요. 서영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이게 사내 진미죠. 두 사람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마주 앉았습니다. 라면이 익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현우가 젓가락으로 면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 네. 현우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서영 씨가 밥 한 끼 해주세요. 서영 씨 손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하거든요. 서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현우 씨, 제 된장찌개 한 번 드시면 다른 거 못 드실걸요? 현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정도예요? 서영이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넘게 연구한 레시피예요. 자신 있죠? 현우가 웃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어두운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서영은 얼마 만에 이렇게 웃어보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편하게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 컵라면을 다 먹고 나서 현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국세청이랑 식약처에 신고서 접수하죠.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모아온 증거들이 드디어 빛을 볼 때가 왔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어요. 서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레시피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25살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온 노트였죠.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노트가 자신의 무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자신의 것이었죠. 서영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되찾겠다. 내가 만든 회사, 내가 지켜온 원칙,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현우가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기거든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이길 거예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싸움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혹시 무슨 연락이 왔을까?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죠. 현우가 서영을 안심시켰습니다. 조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건지, 혹시 묵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영의 휴대폰에 문자가 떴어요. 예전 회사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에 국세청에서 나왔어요. 난리 났어요. 서영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였어요. 그 시각 서영식품 본사는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세무조사관 6명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장실에서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조사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세무조사 영장입니다. 서영식품의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조사관들은 격리부로 향했어요. 컴퓨터를 압수하고 서류철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준호가 조사관에게 달려들듯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조사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조사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준호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시간 후 또 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관들이었어요. 그들은 공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제품들을 하나하나 검사했어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금방 나왔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해당 제품 전량 회수 명령. 준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건 실수입니다. 담당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조사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앞에는 어느새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서영식품 탈세 의혹 사실입니까?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준호는 취재진을 피해 사장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문자였어요. 법인카드 사용 정지 안내. 이어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개인카드 사용 정지 안내. 준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젠장! 그의 분노 어린 외침이 사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복순의 집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날 집에서 친목 모임을 열고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10명 정도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과일과 떡이 차려진 테이블 주위로 웃음소리가 넘쳤죠. 복순은 의기양양하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새 차를 뽑았어. 외제차야, 외제차. 아주머니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순이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 2명과 서류를 든 여자 1명이었습니다. 최복순 씨 맞으시죠? 법원 집행관입니다. 유채동산 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집행관들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집행관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건들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65인치 TV 한 대, 빨간 스티커가 TV에 붙었습니다. 수입 가죽 소파 세트, 소파에도 스티커가 붙었어요. 명품 가방 5점. 복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복순이 집행관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집행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리됩니다.
아주머니들은 혼비백산하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세상에, 저 집이 저렇게 됐어? 그러게. 맨날 잘난 척 하더니 복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물건들에 빨간 딱지가 붙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민정은 복순의 집 2층에 있었습니다. 민정은 아래층의 소란을 듣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살금살금 계단 위에서 아래를 엿보았죠. 법원 집행관들이 압류 딱지를 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정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상황 판단은 빨랐습니다. 이 집에서 더 뽑아낼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민정은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복순의 금고를 뒤졌어요. 며칠 전에 알아둔 비밀번호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반지, 금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민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부 가방에 쓸어 담았어요.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뒷문을 여는 순간 민정은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남자 셋, 여자 둘.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정 씨 맞죠? 오래 찾았습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구세요? 여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잊으셨어요? 3년 전에 저한테 5천만 원 뜯어간 거 기억 안 나세요? 민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자 하나가 민정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뭐야, 여기서도 또 훔쳐가려고? 민정이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민정을 에워쌌어요. 경찰 부를게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민정은 사방이 막힌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피해자들은 민정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새로운 사기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그날 저녁 서영은 현우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탈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들꽃으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서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게 뭐예요? 현우가 꽃다발을 서영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승리를 축하합니다. 서영은 멍하니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에 닿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닌데요. 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축하할 건 해야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꽃을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서 꽃 한 송이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서영은 꽃다발을 가슴에 안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현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 씨가 고생한 거예요. 저는 옆에서 도운 것뿐입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사무실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회사가 조사를 받고 시어머니 집에 압류가 들어가고 민정이 피해자들에게 붙잡혔죠.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회사를 되찾으려면 더 많은 싸움이 남아 있었죠. 서영은 꽃다발을 내려놓고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 다음은 뭘 준비해야 할까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횡령 고소와 지분 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해요. 서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까지 가겠습니다. 현우가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어요.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서영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기겠다.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나면 현우에게 약속한 된장찌개를 꼭 끓여줘야겠다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식약처 조사로 제품이 회수되고 민정은 경찰에 붙잡혔죠. 서영은 이대로 가면 곧 회사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적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영은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집어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부재중 전화 23통, 문자 메시지 37개. 무슨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서영은 급히 인터넷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쳤어요. 화면이 뜨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윤서영 시어머니 폭행.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서영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서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거짓이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먼저 재떨이를 집어던졌습니다. 서영은 피하다가 소리를 질렀을 뿐이었죠. 하지만 영상에서는 그 앞부분이 전부 잘려 있었습니다. 마치 서영이 일방적으로 시어머니를 공격한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어요.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런 악녀가 사장이었다니. 시어머니를 때리다니 인간도 아니네. 갱년기 히스테리 무섭다. 서영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우였어요. 서영 씨, 봤어요? 서영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봤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와요. 빨리요. 서영은 옷을 대충 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현우의 사무실에 도착하니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식품 전 대표 윤서영 씨가 시어머니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씨가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남편 회사를 망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영은 TV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갱년기 우울증이라니. 앙심을 품고 회사를 망친다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우가 서영의 팔을 잡아 의자에 앉혔어요. 서영 씨, 일단 진정해요.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진정해요? 저 영상 완전히 조작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먼저 재떨이를 던졌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해야 해요. 바로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현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현우가 말했습니다. 경쟁업체 세풍식품에서 이 영상을 유포한 것 같아요. 준호 씨가 그쪽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쟁업체가 왜?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서영식품이 무너지면 그 시장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준호 씨는 돈이 필요하고 세풍은 경쟁자를 없애고 싶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서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영의 휴대폰으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 대표님, 죄송하지만
납품 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거래처 담당자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이미지 문제로 위에서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전화가 연이어 걸려왔어요. 거래처 5곳에서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서영이 20년간 쌓아올린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죠. 현우가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영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패는 여자가 만든 된장 누가 먹어? 불매운동 합시다. 저런 여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거 역겹다. 서영은 화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은 더 심했습니다. 서영식품 본사 앞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어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폭력 사장 물러가라. 소비자를 속인 기업 규탄한다. 서영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조사해 보니 시위대는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죠. 기자들은 시위대의 모습만 카메라에 담았어요. 저녁 뉴스에서 또다시 서영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영식품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영은 TV를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인터넷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영식품 전 대표, 세무사에게 뇌물 전달 의혹. 서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랬어요. 서영이 회사 돈을 빼돌려 세무사 박현우에게 뇌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댓글이 또 쏟아졌습니다. 세무사도 한패였구나. 저 둘이 짜고 회사 망친 거 아니야? 세무사 자격 박탈해야 한다. 서영은 현우에게 달려갔습니다. 현우 씨, 이거 봤어요? 현우는 이미 그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서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현우 씨까지 피해를 보면 어떡해요. 저랑 거리를 두세요. 제가 혼자 할게요. 현우가 서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서영은 깜짝 놀라 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현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서영 씨, 저는 서영 씨를 믿습니다. 서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현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서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현우가 서영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결혼 생활 6년 동안 남편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을 믿는다는 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요. 지금은 울어도 됩니다. 서영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며칠간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주었어요. 서영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참 후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현우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등을 돌렸고 거래처들은 떠나갔고 자신과 현우 모두 거짓 의혹에 시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집되기 전 원본 영상. 그게 어딘가에 있을 거였어요. 서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 진실을 밝히겠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서영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우리 원본 영상을 찾아야 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법을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인터넷에는 매일 새로운 악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영의 과거를 캐는 글, 근거 없는 루머, 악의적인 합성 사진까지 끝이 없었어요. 서영은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땀에 젖어 깨어나면 새벽이었죠. 현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서영 씨,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좀 쉬어야 해요.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원본 영상을 찾아야 해요. 서영은 밤낮으로 자료를 뒤졌어요. 그날 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업체에 연락하고 영상을 유포한 경로를 추적하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영은 현우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겹쳐 보였어요. 서영은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책상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현우가 달려왔어요. 서영 씨, 서영 씨. 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119 불러요. 빨리.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다시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 호스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수액줄이 연결되어 있었죠. 서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밤이 된 거였죠.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현우였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죠. 그의 손이 서영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영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수염도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밤새 곁을 지킨 것 같았죠. 서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영이 손을 살짝 움직이자 현우가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그가 서영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깨셨군요.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곁에 있었던 걸까요? 서영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현우 씨, 여기서 뭐해요? 현우가 서영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어야죠. 서영 씨가 쓰러졌는데 제가 어딜 가요?
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서영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거예요. 며칠 입원하면서 푹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할 시간이 없어요. 원본 영상을 찾아야.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영 씨, 지금 몸이 먼저예요. 영상은 제가 찾을게요. 서영 씨는 일단 쉬세요. 서영은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죠. 현우가 이불을 서영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어요. 일단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서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의 따뜻한 손이 여전히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죠. 서영은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영은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옆을 보니 현우가 없었습니다. 대신 간이 테이블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죠. 아침 사러 갔다가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마이너스 현우. 서영은 메모를 들고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영은 현우가 돌아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윤서영 씨 맞으시죠? 입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시어머니 폭행 논란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동정표를 얻으려고 입원한 거 아닙니까? 서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눈이 부셔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죠. 서영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도망치시는 겁니까?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여기 병원이에요. 나가세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카메라 셔터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영은 귀를 막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현우였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기자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환자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이밀었어요. 박현우 세무사 맞으시죠? 뇌물 의혹에 대해서. 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병원입니다. 환자를 괴롭히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현우의 단호한 태도에 기자들이 주춤했어요. 보안 요원들도 도착했습니다. 결국 기자들은 투덜거리며 물러났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가 서영에게 다가왔어요. 서영은 이불을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서영을 안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서영은 현우의 품에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한참 후 서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동정표 얻으려고 입원했대요. 내가. 현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진실은 달라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에는 또 기사가 올라왔어요. 서영식품 전 대표 윤서영, 병원 입원, 동정 여론 노린 쇼? 댓글은 더 잔인했습니다. 쇼도 치사하게 한다. 연기력 대단하네. 쓰러진 척하면 다 봐줄 줄 알았나? 서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가 휴대폰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이건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서영 씨는 보지 마세요.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항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병실 창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영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죠. 20년이었습니다. 25살부터 레시피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된장을 살피고 고추장을 뒤집고 맛을 보며 노트에 적었죠. 29에 빌린 돈으로 작은 공장을 차렸습니다. 손이 갈라지도록 일했어요. 밤을 새워 납품하고 거래처를 뛰어다니고 클레임이 들어오면 직접 찾아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텨서 회사를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남았을까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고 온 세상이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때 문득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는 서영 씨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침대 옆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우가 가져다 놓은 가방이 있었죠. 서영은 가방을 열고 안을 뒤졌어요. 손끝에 익숙한 것이 잡혔습니다. 레시피 노트였어요. 서영은 노트를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세월의 냄새가 났어요. 20년간 자신과 함께한 노트였죠. 서영은 노트를 펼쳤어요. 첫 장에 25살 자신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 내 손으로 최고의 된장을 만들겠다. 서영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서영은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년을 바쳐 만든 회사였어요. 이렇게 거짓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되찾겠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서영의 눈에는 다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내일이 오면 다시 일어서겠다. 반드시. 퇴원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서영은 현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영 씨 찾았어요. 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본 영상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날 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원본이에요. 보안업체 서버에 백업이 남아 있었어요. 준호 씨가 삭제를 요청했지만 업체에서 절차상 30일간 보관하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안에서 USB를 꺼냈어요. 현우가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서영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손에 재떨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영에게 집어던졌죠. 서영이 피하며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영상에서는 시어머니가 재떨이를 던지는 장면이 전부 잘려 있었어요. 마치 서영이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죠. 하지만 원본에는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세풍식품에서 준호 씨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에요. 여론조작 비용으로 추정됩니다. 서영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조작된 영상이 유포된 날짜와 입금 날짜가 일치했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경쟁업체가 돈을 대고 준호 씨가 영상을 조작해서 유포한 거예요.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현우가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요. 세상 앞에서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준비를 도울게요. 이틀 후 서울 시내 한 호텔 컨벤션홀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플래시가 번쩍거렸습니다. 단상 위에는 마이크가 놓인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뒤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영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우가 다가왔어요. 서영 씨, 괜찮아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떨리지만 괜찮아요. 현우가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저도 바로 옆에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영은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단단한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잠시 후 서영은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눈이 부셨지만 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 단상에 섰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 여자가 시어머니 때린 사람 아니야? 뻔뻔하게 기자회견까지 연해. 서영은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어요. 하지만 잠시 후 서영은 원고를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서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 제가 시어머니를 폭행하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를 악녀라고 욕하셨죠. 저도 그 댓글들을 다 읽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조작된 것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서영이 손에 든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부터 원본 영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가 서영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떨이를 집어들었죠. 기자들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재떨이를 서영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서영이 피하며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영이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영상에서는 시어머니가 재떨이를 던지는 장면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편집된 거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 원본 영상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원본입니다. 보안업체 서버에 백업되어 있던 것을 확보했습니다. 기자들이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서영이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떴어요. 다음은 이 조작 영상의 배우입니다.
화면에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세풍식품에서 제 전남편 최준호 씨 계좌로 입금된 내역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조작된 영상이 유포되기 이틀 전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서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경쟁업체인 세풍식품과 전남편이 공모하여 저를 매장시키려 한 겁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제 삶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회견장이 점점 더 술렁거렸어요. 서영이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녹취록이 재생되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여자 하나만 매장시키면 우리 빚 다 갚아. 영상 적당히 편집해서 뿌려. 회견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어댔어요. 서영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5살부터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29에 혼자 힘으로 회사를 세웠고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키웠습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결혼 후 시댁의 요구로 회사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여전히 제가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책상 위에서 낡은 노트를 들어 보였어요. 이것은 제가 20년간 기록해온 레시피 노트입니다. 서영식품의 모든 제품은 이 노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진짜 자산입니다. 서영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저는 제 이름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뒷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수갑을 찬 남자가 끌려 나왔죠. 준호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최준호 씨, 영상 조작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횡령 혐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6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 기자가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윤서영 씨, 전 남편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서영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현우가 서영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견은 끝났습니다. 추가 질문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현우가 서영의 등 뒤에서 든든하게 호위했어요. 두 사람은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와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회견장의 소란이 멀어졌습니다. 서영의 다리가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현우가 서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서영은 현우를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현우가 서영을 품에 안았어요. 울어도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서영은 현우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억울했던 날들, 두려웠던 밤들, 혼자 버텨왔던 시간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서영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영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죠. 한참 후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현우 씨, 정말 고마워요. 현우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고마워할 것 없어요. 서영 씨가 해낸 거예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약속 지킬게요. 현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약속이요? 서영이 웃었습니다. 된장찌개요. 제가 끓여드리기로 했잖아요.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앞이었어요. 대형 전광판에 광고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영 식품, 20년 전통의 손맛을 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서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된장과 고추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지나갔어요. 저 브랜드 요즘 잘 나가던데. 윤서영 식품? 작년에 그 기자회견 한 사람 아니야? 맞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백화점 앞 인도에서 한 노파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어요. 손수레에는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죠. 복순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잘난 척을 하며 으스대던 그 시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전광판을 올려다보았어요. 화면 속 서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현희, 복순이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교도소에 있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자신은 폐지를 주어야 끼니를 때울 수 있었죠. 복수는 고개를 떨구고 손수레를 끌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의 한 교도소였습니다. 준호는 세탁실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물에 불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야, 최준호. 이거 다 빨아. 빨리. 덩치 큰 수감자가 빨래에 더미를 던졌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빨래를 주워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사장이라고 불렸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비싼 양복을 입고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컵라면 하나 얻어먹으려고 다른 수감자들 빨래를 해주는 신세가 되었어요. 준호는 빨래를 문지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할 사람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뿌린 씨앗이었으니까요. 한편 서울의 한 경찰서였습니다. 민정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있었어요. 출소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사기를 치다 붙잡힌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미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김민정 피해자 모임 카페 회원이 200명을 넘었거든요. 민정이 새로운 타깃에게 접근하자마자 제보가 들어왔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영은 새로 단장한 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윤서영 식품이라고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영을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불매운동 대신 구매운동이 벌어졌죠. 서영식품의 제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법적 싸움도 승리했어요. 준호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영은 회사 지분을 되찾았고 사명을 윤서영식품으로 바꾸었죠. 회사는 전국구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하고 온라인 판매도 급증했어요. 서영이 20년간 쌓아온 레시피와 품질이 드디어 제대로 된 빛을 본 거였습니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서영 씨, 잠깐 시간 있어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서영 씨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서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병원 로고가 찍힌 종이였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는 도중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준호 씨의 과거 병원 기록이에요.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진단명, 무정자증. 진단일, 2015년 3월. 서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2015년이면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준호는 결혼 전에 이미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던 거였어요. 서영의 머릿속에 지난 6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씨 하나 못 받은 년이 뭘 가져가? 성녀 주제에 우리 집안대를 끊어놓고 내년 뱃속이 썩어서 애가 안 들어선 거야. 6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전부 자신의 탓이라고, 자신의 몸이 문제라고, 그렇게 구박받고 모욕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서영에게 떠넘겼죠.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6년 동안 성녀라는 말을 들으며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혼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현우가 조용히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서영 씨. 서영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영 씨 잘못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서영 씨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6년간 짊어지고 있던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탓하고 자신의 몸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겼던 날들.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서영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서영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 서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며칠 후 서영은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댁이 살던 아파트였어요. 경매로 나온 것을 서영이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이 없었어요. 서영 옆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작 결정한 거예요. 건물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서영은 이 아파트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들을 돕는 센터로 만들기로 한 거였죠. 서영이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현우가 서영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영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영이 웃었어요. 대단하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영은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거였죠. 현우가 도착했어요.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 냄새 진짜 좋다. 서영이 웃으며 앞치마를 벗었어요. 앉아요. 이제 다 됐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현우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에요? 세상에. 서영이 피식 웃었어요. 제가 뭘 했어요? 제 된장찌개 드시면 다른 거 못 드신다고 했잖아요. 현우가 연신 숟가락을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이건 예술이에요. 서영은 현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현우 씨, 뭐해요? 현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서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 지난 1년 동안 함께하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현우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영 씨는 제가 만난 가장 강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서영 씨 곁에 있으면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서영의 입술이 떨렸어요. 현우가 반지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 그동안 못 받으신 사랑, 제가 남은 평생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함께 할게요.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서영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석 달 후 서영과 현우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날이었죠. 하객들의 박수 속에서 두 사람이 입맞춤을 나누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서영과 현우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푸른 하늘이 펼쳐졌어요.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옆자리에는 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서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생각해요? 서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현우가 서영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예요. 약속할게요. 서영은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은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구박받는 아내도 아니었어요. 성렬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도 아니었죠.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는 윤서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 곁에 있었어요. 서영은 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보였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라도 남았다면 가끔 이곳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 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누군가의 내일을 버티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실화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